안녕하세요. 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성남명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저희 진행했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세션에 말씀드릴 내용은 감염병 확산 신속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해당 사업을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수행을 했고 해당 사업의 총괄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릴 발표 순서는 저희 사업이 진행됐던 개요, 그리고 사업의 범위,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로 그 연구 개발이 추진이 되었는지 추진 현황, 그리고 저희가 진행했던 일정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개발된 시스템의 주요 화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업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 사업이 추진되게 된 배경에는 저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방역을 위해서 뭔가 ICT를 기반으로 저희들이 방역에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하에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 두 부처가 이제 합동으로 연구 개발을 추진 중이었던 스마트 시티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되고 있던 저희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개발을 해보자라는 논의로 저희가 2020년 2월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처음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이러한 방역을 위한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저희가 사전에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하였고, 그렇게 개발된 시스템을 20년 3월부터 질병관리청에서 실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급한 시간 내에 저희들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기능적으로도 미흡한 면이 많았고, 그리고 추가적인 그 질병청에서 활용하기 위한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정부 지원을 통해서 20년 5월부터 저희가 데이터 기반의 과기부 지원을 받아서 데이터 기반의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고도화 개발이라는 본 사업을 수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기존에 저희들이 개발했던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역학조사를 위해서 발생한 확진자들의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한 작업들이 질병청에서는 수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확진자의 이동통신 정보를 통한 위치 데이터와 카드사 정보를 카드 결제 이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역학조사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역학조사관들이 수집하는 데 있어서 항상 수작업 기반의 수집을 하고 연락을 취하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정보 제공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하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 수집 절차를 개선하자, 이런 논의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위치 데이터, 이동통신 3사의 위치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이제 카드사, 총 22개 카드사죠. 카드사의 카드 결제 이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이렇게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하였고, 해당 정보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들을 정제, 분석해서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표출할 수 있는 기능 또한 개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이동통신사까지 요청하는 프로세스라든지 경찰청의 위치 정보 제공을 위한 승인이라든지 카드 정보 수집을 위한 여신금융협회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에 대한 프로세스는 저희가 자동화를 했으나, 다만 이제 실 데이터를 이동통신사 망에서 끌고 오는 작업이라든지 카드사 망에서 끌고 오는 작업들은 각 카드사와 이동통신사의 담당자들이 수작업으로 자체 시스템에서 데이터들을 모아서 저희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점을 이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좀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확진자의 동선을 분석하는 것이라든지 감염 위험 지역을 분석하는 것, 그리고 감염 예상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능들을 추가를 하여서 이 고도화 사업에 편성을 해서 기존의 수작업 기반의 데이터 수집, 동선 분석을 추진했던 역학조사를 이제 데이터 기반의 분석 기능을 활용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그 컨소시엄 구성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관에 그 전담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전담기관으로 있고, 그리고 저희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질병관리 사업 총괄을 맡아서 NHN, 파인 CNI, 디토닉, N2M 등 참여기관과 SKT, KT, LGU 플러스 등 협력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수행기관별로 진행된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사업 총괄을 맡았고,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는 이제 시스템 운영과 요구사항에 대해서 맡았고요. 그리고 파인 CNI와 디토닉, N2M 이 세 개 기관이 각각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능들에 대한 개발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NHN에서는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이동통신 3사는 실제 그 자사의 통신망과 저희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 제공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저희 사업 범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이 해당 그림을 보시면 저희 데이터 기반 역학조사 시스템의 구성도에 대해 간단히 그려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내용은 기존에 개발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의 기능들이고,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본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개발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를 고도화하였고, 그리고 이 그리고 카드사의 추가 확보 데이터, 그리고 전자출입 명부의 데이터, 그리고 이동통신사의 위치 데이터에 대한 자동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그 역학조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네. 먼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이 단일 데이터베이스 구조고, 이제 대용량 데이터의 단순 분석을 위한 기능 시스템 아키텍처와 인프라 구조에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의 다중화와 웹 애플리케이션의 다중화,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 분석의 성능 개선을 위한 분석 노드 클러스터를 추가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종류 쪽에서 기존의 이동통신사 기지국 기반 위치 데이터, 그리고 카드 결제 기반 내역 기반 위치 데이터, 이 데이터만 지원하던 것에서 저희가 이제 카드 결제 내역을 기반으로 한 카드 소유주의 데이터라든지 가맹점의 카드 결제 내역 데이터, 그리고 전자출입 명부를 기반으로 한 시설문 방문자와 확진자가 방문한 시설물의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제공 방식도 이동통신사 담당자가 기존의 수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것을 이동통신사의 시스템과 연계를 하여서 데이터 수집을 자동화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확진자 동선 분석 기능도 강화를 해서 저희 기존의 위치 데이터 위주의 동선 분석에서 이제 그 위에 말씀드린 다양한 데이터들을 포함한 고정밀 동선 분석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염병 확산 위험 지역 분석 기능에서는 기존의 위험 지역에 대한 부분을 단순한 동선 기반으로 표출을 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저희가 확산 위험 지역을 확진자의 실제 이동 경로와 그리고 머문 시간, 그리고 접촉 여부 등을 고려한 클러스터링을 기반으로 고정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을 하였고, 기존 느린 분석 속도에서 이제 최적화를 기반으로 한 향상된 분석 속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로 감염 네트워크 분석 기능에서 기존의 수작업으로 입력을 해서 감염자끼리의 확진 네트워크들을 표출을 했다면, 지금은 확진자 동선을 기반으로 예상될 수 있는 감염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1번 확진자와 2번 확진자 간에 접촉이 있었다라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예상 네트워크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형태로 저희가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방금 말씀드린 기존 기능들을 기본적인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에 그쳤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역학조사관들이 더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기능을 개발을 하였고, 그리고 기존 질병관리청 위주의 기능을 제공을 하였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질병관리청뿐만이 아니고 광역시, 도, 지자체 각각 역학조사관들의 기초지자체를 고려해서 이제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 요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아키텍처 인프라, 그리고 데이터 연계, 그리고 이동통신 시스템 연계, 그리고 감염병 확산 위험 지역 분석과 관련된 기능 고도화, 그리고 인터페이스 고도화, 해당 부분에 대한 저희가 목표를 전부 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들은 전부 다 개발이 된 상황이고, 다만 일부 기능에 있어서는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운영계에 적용을 하기 위한 기능 시험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를 기반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고, 그렇다 보니까 이 해당 데이터 허브의 코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위한 수집 모듈,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모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포털과 유저 인터페이스 쪽과 관련된 모듈로 이렇게 모듈화된 구조로 저희가 시스템 확장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설계를 하였고, 그리고 기존의 구조에서 이제 이통사와 망연계를 위한 구조 변경이라든지 카드사의 추가 데이터 연동을 위한 구조 변경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프라 구조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기존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의 인프라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기능을 제공하고 성능 고도화를 위해서 인프라를 확장을 하였고, 그리고 그 다양한 보안적 이슈라든지 데이터에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 이중화, 그리고 보안 기능, 그리고 IPsec 기반의 이통사 망연동 구축이라든지 이러한 인프라 구조를 고도화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QR 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연계 관련된 내용입니다. QR 코드 기반 전자출입 명부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데이터가 시설에 대한 데이터와 개인 정보에 대한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시설에 대한 방문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QR 코드를 발급한 개인들에 대한 정보들은 네이버, 카카오 등 QR 코드 발급자에서 개인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보 중에 한 가지만 활용을 해서는 어떠한 그 올바른 정보도 취득을 할 수가 없고, 두 가지 정보를 결합해야지만 제대로 된 그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 개인 QR 코드 발급 기관으로 이제 사용자 QR 코드를 조회하는 기능,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시설물 방문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들을 개발을 하여서 확진자가 시설물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방문 기록을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확진자가 방문한 시설물이 있다면 그 시설물에 방문한 다른 그 일반 시민들의 정보를 읽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확진자가 방문한 시설물에 방문했던 시민들의 그 리스트를 알아야 질병관리청에서 그 시민들에게 이제 역학 조사를 위한 뭐 혹은 확진 가능성이 있을, 접촉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QR 코드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카드사 추가 데이터 연계 쪽은 저희가 카드 결제 내역을 기반으로 이제 기존에 단순히 카드 뭐 특정 확진자가 해당 카드를 사용했으면 사용 이력만 저희가 추출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카드의 실소유자에 대한 소유주 정보라든지 그리고 가맹점의 카드 결제 내역, 해당 확진자가 머물렀던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시설에서 이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는지 그러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기능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이통사 서버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이통사 담당자가 요청을 수신한 다음에 내부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생성해서 이제 저희 그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에서 저희가 아예 시스템 간 연동을 통해서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을 위한
API를 개발하였고 해당 기능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동통신 3사와 합의해서 API 규격을 확정하고 개발을 완료하였고 이제 실운영 시스템에 적용되어서 지금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염병 확산 위험 지역에 대한 분석 기능에 있어서도 기존의 단순한 확진자 동선을 기반으로 교차점을 표출하고 체류 시간을 기반으로 필터링을 한다든지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 감염 위험 지역을 추출을 해왔는데 이것들이 대량의 핫스팟 분석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클러스터링이 되지 않아서 역학조사관이 분석이 좀 힘들어서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해당 부분의 분석 기능을 강화를 해서 정제된 개수의 핫스팟 분석을 지원을 하고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접촉 횟수라든지 이러한 통계 기반의 정밀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터페이스 고도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 그렇게 그 시스템상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보통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진행을 할 때 기존에 이제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질병관리청에서 경찰청과 여신금융협회를 통해서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왔는데 승인 절차를 거쳐서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질병관리청 중앙에서 관리하는 역학조사뿐만이 아니고 광역 지자체나 시도 지자체 등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해당 역학조사관이 이것들을 활용하자니 감염병 관리법에 의거해서 이제 승인 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승인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프로세스를 질병관리청과 시도는 이제 다르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요청들이 중앙에서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중앙에서 이미 요청한 확진자의 정보를 각 지자체에서 중복적으로 요청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카드사와 이통사의 담당자들이 굉장히 업무량이 과다해졌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중복 요청 제거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추가로 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도 역조관이 활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 고도화를 원한 인터페이스 등 대상자 정보 관리, 정보 제공 요청, 동선 관리, 통계,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고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의 질병관리청과 이제 이동통신사 등 이제 이동통신사, 카드사 등 제한된 기관만 활용되던 현황에서 저희가 이제 17개 시도, 시군구 단위의 254개의 보건소에 해당 역학조사를 위한 담당자들이 모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해서 실제로 지금 지자체에서 모두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을 기반으로 저희가 전시회라든지 논문 발표 같은 것들도 해왔고요. 그래서 결국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기존의 파란색은 월별 확진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주황색은 월별 저희 시스템을 활용한 조사 확진자입니다. 그래서 5월에 본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지금 확진자 수의 대부분을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90% 이상의 확진자를 본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서 확진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역학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영상 기반의 시스템 사용 교육 자료를 작성해서 질병관리청에 전달을 하고 그리고 각 시도 지자체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하였고 그리고 문서 기반의 가이드북도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된 현황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2020년 5월 올해 5월에 저희가 이 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추진을 시작해서 정책 결정, 시스템 설계, 개발 과정을 거쳐서 현재 12월에 시스템 안정화 그리고 교육을 진행하는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개발은 모두 완료된 상황이고 대부분의 기능들이 현재 질병관리청 운영계에 반영이 되어 있고 일부 기능에 대한 검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실제 시도 각 지자체의 담당자들이 활용하면서 이제 필요한 기술 지원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주요 화면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메인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별 확진자 현황이라든지 정보 요청 현황, 정보 제공 현황, 그리고 질문, 주요 뉴스 공지사항 등등 이제 질병관리청과 각 시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메인 화면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대상자를 등록,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확진자를 등록하는 화면과 그리고 그 확진자에 대한 이동통신사, 카드사의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화면입니다. 네. 그리고 본 사업을 통해서 완벽히 추진된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였는데 카드 결제 내역을 기반으로 한 소유주 정보를 요청한다든지 그리고 가맹점에 카드 내역 정보를 요청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전자출입명부의 데이터를 요청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GIS와 지리정보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전자출입명부 시설물들에 대한 정보를 본 시스템 UI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자출입명부의 시설물 정보에 대한 조회와 관리를 위한 화면을 저희가 추가로 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GIS를 기반으로 기존 확진자 동선에 대한 조회와 관리 부분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 사업을 통해서 확진자들이 서로 교차한 부분에 대한 클러스터링 그리고 통계 정보 등 감염병에 대한 확산 위험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파트를 저희 개발을 추진해서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들이 해당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 발표로 이 코로나19 철벽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에게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제가 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정보는 어디까지 수집을 하고 계신지, 자, 그리고 감염 위험 지역 이 분석을 하실 때 기준은 확진자가 머물렀던 시간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좀 답변을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그 부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 감염병 특별법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서 질병관리청에서 확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이제 전화번호와 기본적인 이름이라든지 이러한 정보들만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카드사의 정보 같은 경우는 카드 소유주가 이제 소유주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리고 해당 소유주에 대한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정보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정도까지는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만 실제로 접근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의 역학조사관이라든지 이러한 역학조사를 위해서 필요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사람들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본 시스템을 개발한 저희 전자기술연구원이라든지 참여했던 기업들조차도 이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분이 감염병 확산에 관련된 분석, 확산 위험 지역에 대한 분석 쪽을 질문을 하셨는데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확진자가 체류했던 시간을 포함하여서 다른 확진자가 해당 지역에 동시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교차를 하였는지 그렇게 의심이 되는 지역들이 이제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 정보에 관련해서는 이통사나 또 카드사를 통해서 전화번호나 또 이름, 주민번호 등 이런 정보들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률로 지정이 된 이 역학조사관 등만이 취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대답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이 머물렀던 시간이 기준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또 교차 확진자의 어떤 지역이라던가 또 시간도 이렇게 포함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께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자, 또 여러 온라인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도 또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기에서도 또 사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양정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동통신사와 연계 시 보안과 또 정보 보호에 대한 조치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좀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부분은 이동통신사와는 이제 망간 직접 연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한 가지로 이제 저희 시스템 자체의 운영은 그 정부의 그 클라우드 인증을 받은 G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당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만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중 보안을 지금 해제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역학 조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기관들이 저희가 그 개발을 통해서 접근할 때는 저희가 운영계에는 접속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계에서만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청이라든지 이쪽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도 OTP 그리고 VPN 그리고 자체 보안 솔루션 등등의 여러 가지 보안 절차를 거쳐서 출입을 하기 때문에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정부가 인증한 이 G 클라우드를 통해서만 또 가능하고, 또 다양한 또 보안 절차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안심하셔도 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성 팀장님께서 우리 이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궁금증들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해 주신 우리 성남명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